네, 오늘 우리 군과 미군 방어에서 타격을 전제로 한 훈련 대전환 시작됐습니다. 길게는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국 함선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역시 서태평양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국면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 관련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네. 오늘 시작된 훈련 큰 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그 네. 한미 연합 훈련이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시작됩니다. 네. 일단 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이어서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네. 내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역시 3월 7일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진짜로 상륙하느냐 그런 직접 훈련이었는데 이걸 쌍용, 용이 두 마리니까 그렇죠. 한미를 상징한다는데 훈련이 3월 10일 딱 하루 있네요. 이건 뭔가 좀 다른 겁니까? 매우 많은 군대의 3요소는요. 네. 군인하고 무기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하는 작전입니다. 네. 이 작전을 세계를 한번 다 돌려보는 게 이번 훈련인데요. 네. 이 작전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지휘소가 움직여야 됩니다. 네. 지휘부가 막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그 지휘소만 움직여보는 게 키 리졸브 훈련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지휘소가 움직여보는데 작전대로 병력을 가동해 보면은 네. 1시간 내에 여기까지 가라 그러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네.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맞춰보는 실기동 훈련이 독수리 훈련이고요. 네. 그래서 두 훈련을 먼저 키 리졸브를 한 다음에 그거는 CPX라서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 훈련이고요. 네.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은 필드 트레이닝, 야전에 직접 하는 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훈련 중에 가장 꽃이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륙을 하는 건데 네. 그때 용 두 마리를 풀어서 하는 게 쌍용 훈련입니다. 그거는 단일 행사로 벌어집니다. 자, 3월 10일 바로 이날입니다. 자,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 같은데요. 평양 상륙을 전제로 한 훈련, 쌍용 훈련이 3월 10일이고 그 모든 도상 훈련과 실제 기동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길게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무기를 많이 투입한다 그러는데요. 자,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규모도 크네요. 네. 한국군이 30만 명이 투입되는데 우리 육군이 한 50만 조금 65만. 그건 해군 공군 포함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작사라고 대구에 있는 부대가 후방 부대를 빼고 나면은 1군하고 3군이 거의 동원됩니다. 1군, 3군. 그리고 전방에 이제 GOP를 지키는 부대들이 있죠. 그거는 각 사단마다 4개 대대가 전방을 지키거든요. 그 4개 대대를 제외한 각 사단마다 네. 나머지 모든 부대가 다 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0만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큰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부대죠. 그다음에 미군은 네. 1만 5천 명이 움직이는데 네. 참고로 지금 미 2사단이 한국에 있지만은 일개 여단 규모에 불과합니다. 근데 네. 10,000명 정도가 추가로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지난번에 북한이 개성공단 차단하면서 판문점을 통한 남북 간의 군 연락처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네, 끊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훈련할 때 북에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합니다. 우리 이제 끊겼는데 어떻게 하죠? 끊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방송을 했었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네. 북한에 대해서 네. 이것이 공격 훈련이 아니고 네. 방어 훈련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미리 일정하고 네. 훈련 개략적인 내용을 통보를 하고 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와서 봐라.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네. 사전 설명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공격을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쪽도 정보 자산으로 관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북한도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나기 전에 서해안 지역에다가 어떤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네. 훈련을 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구에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어선이 네. 포를 맞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놓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도 그에 따라서 북한의 이런 훈련이다 하는 거고. 근데 가끔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전혀 통보하지 않고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를 향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우리를 향했다 그러면 바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팀 스피리트 훈련도 그렇고요. 네.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는 매년 하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게 공격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방어 목적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궁금한 것이요. 올해부터는 작게 5027이 아니라 5015를 적용해서
필요하면 선제 타격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북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좀 설명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떨까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없는데 옛날에 5027 시절에는 북한이 인민군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면 우리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어느 선중에서 네. 얘네를 멈춰 세웁니다. 그 다음에 거부작전에서 공세이전으로 들어가는 게 팀 스피리트 훈련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사하는 전쟁은 적법한 전쟁이라고 유엔이 인정을 하는데 그 네. 다음에 조금 애매모호한 제가 그 전에 세모라고 표현했는데 테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는 맞으면 너무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테러나 공격을 할 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하는 경우에는 이게 네. 유엔이 뭐 별도의 의사 표시는 안 합니다. 근데 네. 북한이 지금 첫 번째 미사일로 핵미사일을 쏴버리면 우리가 거의 초토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짐이 보이면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훈련을 이번에 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는 과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이걸 적용했고 유엔이 추수를 했기 때문에 네. 적법한 걸로 그냥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도 오고요. 특히 이제 저공 비행을 특징으로 하는 MC-130까지 투입해서 이제 특수부대 오늘 이제 평양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MC-130J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네, 5015에서는 인민군이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 세우는 적 기동부대와 싸우는 작전이 생략돼 있고요. 네. 저쪽에서 미사일을 세우기 때문에 바로 특수부대하고 우리 미사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대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를 넣기 위해서 MC-130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게 되면 스텔스가 들어서 폭격하는 그런 훈련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장면 보면 섬뜩하겠죠. 일단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참수작전, 김정은의 목을 노릴 수 있다는 그 참수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제재 붕괴를 노린 천하무도한 참수작전을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코앞에서 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거리낌 없이 벌여넣음으로써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폭발시킬 위험한 전쟁 도박을 하려 하고 있는 침략자들의 흉심이 드러난 이상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됐습니다. 자, 군사적 대응은 불가피하다. 뭔 일이 생길 듯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냈는데요. 네.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내는 성명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우리의 생존 공간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네. 추종 세력들의 핵 전쟁 도발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총공세, 이 표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방위원회 성명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조평통이나 다른 기관보다 가장 무게를 실어 얘기하는 건데, 자, 뭐 표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멸적의 발사 단추라는 것도 보이고요. 네. 불바다, 잿더미 얘기 나오고, 미제 핵 전략 자산들, 파철 더미로 나중게 될 것이다. 네, 사실 최근 북한이 지금까지도 최근에 계속 외무성 성명, 조평통 성명, 또 정부 네. 성명 잇따라서 내놨었는데요. 전부 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아무래도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내부를 좀 결집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 5015, 작게 5015 같은 참수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시 제일 민감한 건 참수작전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히 이제 한미 양국이 말하는 북한의 급변 사태라는 것, 뭐 이게 이제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참수작전이 성공하거나 북한 내부에서의 제거가 성공했을 이런 경우에 뭔가 갑자기 생긴 평양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변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뭐 우리 한미연합군의 작전 성공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김정은이가 자기 부하한테 죽어서 이 북한의 그 급변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경우를 이제 상정하는데 또 급변 사태의 모습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 김정은만 제거되고 새로운 세력이 그냥 그 북한 정권을 이렇게 접수할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김정은을 제거한 세력과 원래 김정은을 추종한 세력 간에 대규모한 전투가 벌어져서 북한 전역이 전쟁 상황에 해서 북한이 그 스스로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데요. 저것도 미국판 참수작전인 거죠. 그렇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는 작전인데 미 해군 특수전 부대 UDT-3 동원됐습니다. 네. 해군 부대가 동원되니까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넵튠은 바다의 왕. 네. 저쪽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포세이돈의 창인데 그래서 저것이 이제 미군의 군사력을 특수전 부대를 동원해서 네.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바라는 건 북한 내에서 민주화 세력이나 또는 과거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서거하겠던 김재규처럼 2인자가 암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서든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북한이 체제가 흔들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국제연합, 유엔의 승인 내지는 국제적인 이해에 의해서 네.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안정화 작동에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북한 주민 민주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세워줍니다. 네. 그 정부가 국민투표나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네. 우린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자신이 없으니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결의해주면 그게 평화통일입니다. 그런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은 한국과 중국 국교를 맺을 때 네. 국교를 복교할 때 그 6항인가 5항에 의하면 네. 중국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저 첫날입니다. 독수리 작전이 있고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국가정보원이 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를 연다. 내일 연다는 내용입니다. 그 국정원이 직접 주재를 해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지금 북한이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스마트폰 해킹이라든지 인터넷 네.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그 점검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저 보도가 된 걸 보니까요. 실제 해킹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뭔가 국가정보는 포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이런 네. 발표를 했을 때는 한두 가지 그 증거가 아니고 네. 아주 그 복수의 증거가 없으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명히 정부 요인들이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다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 결국 도발 원점이 드러나는 테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고위급 인사들의 휴대전화 해킹, 이것이 뭐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난번에 그 이태리에 네. 그 해킹사가 네. 해킹이 당했죠. 그 네. 해커들이 그 해킹사의 그 원천 코드를 네. 해킹 프로그램 원천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야, 이 북한이 저걸 가지고 가서 약간 번영시켜서 네. 대한민국의 핸드폰을 해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바로 우려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휴대전화를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든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휴대전화잖아요. 그 해킹 기술을 입수했을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럴 때 미국과 중국의 큰 틀에서의 갈등 속에 한반도도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오늘 저 미국하고 좀 긴장 상태가 좀 생겼습니다. 네, 중국 매체들의 그 네. 보도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그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망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작된 한미 그 양국 합동훈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허슬퍼런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외에도 다른 뭐 그 중국의 여러 매체들이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중국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실제 오늘도 좀 비슷하게 벌어졌다면서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중국 함선들이 포위했다. 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자, 남사군도 저 북태평양, 북서태평양 지역의 일인데, 자,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심상치 않게 계속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네. 미국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방비를 합치면은 미군보다 많은데 네. 보통 사람들은 전 세계 미국 빼고 다 합치면 미국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로 미국이 강력한데요. 네. 우리는 지금 키 리졸브 연습하고 독수리 연습을 들어가서 굉장히 집중하지만 미국은 우리 훈련 끝나면은 그다음에 일본하고 같은 훈련을 할 거고 호주랑 할 거고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이번에 훈련을 위해서 오는 존 스테니스 항모가 지금 남사군도에서 다른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게 남사군도에서 들어가니까 중국이 다른 배들을 동원해서 포위를 따라가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무력 시위까지는 아니고 찐득이 작전 비슷하게 한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스테니스 항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다 따라붙는 거 쫓을 수도 없고 그냥 쭉 끌었던 모양인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불편함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중국과,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항공모함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항공모함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양 세력화하는 것, 그걸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 대양 세력이다. 대양 세력이 이제 중국 해군 총사령관, 사령관 출신인 유화청이가 이제 유화청 제독이 대양 해군을 주장하면서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다롄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지금 이제 보시면 저 장면이죠. 예, 야오닝함. 네. 우리로 하면 요양이죠. 요양함을 만들고 두 번째 급을 역시 그 러시아제 토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은 미국은 10만 톤 클래스입니다. 네. 미국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엔진은요. 핵추진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군사용이라서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왜 우리 20만 톤, 30만 톤 컨테이너, 유조선들이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유조선들은 30노트로 달릴 일이 없어요. 달리면 엔진이 너무 많이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런 엔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라오닝 항모에는 컨테이너십에 붙는 엔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저거는 최고 속도가 30노트가 안 나오고 20노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약점이 있고, 네. 저 지금 금방 화면에 나왔지만 앞이 이렇게 솟아있습니다. 스케치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휙 뜨기 좋게 한 건데, 네.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평합니다. 네. 그건 뭔가 하면, 캐터펄트, 우리말로 뭐랄까, 투석기라 그럴까, 던져주는 건데, 네. 그 스팀의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는 엔진을 꽉 풀로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꽉 잡고 있다가 엔진 파워 더하기 스팀의 힘으로 확 던져줍니다. 그러면 네. 미국은 큰 비행기, 수송기까지도 띄워버리는데 네. 저 캐터펄트를 지금 운영하는 나라는 미 해군밖에 없고요. 네. 프랑스 해군이 돈을 주고 사서 미국 거를 갖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쟤네들은 할 수 없이 스키저프대 형태로 하고 있는데 네. 저런 류의 항공모함을 먼저 만든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인빈셔블급을 저렇게 운영하는데 저게 해리어 수직 이착 함기에서는 저게 괜찮은데 저 수호이처럼 저렇게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비행기에서는 큰 비행기는 못 뜹니다. 이게 바로 스키 점프대 네. 식의 발진이라는 거죠. 무기도 많이 못 싣고 뜨긴 뜨지만 기름도 많이 못 실어서 작전 변경이 짧고요. 네. 그 비행기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무기도 많이 못 싣는데 미군은 저기서 충분히 엔진과 기름과 무기를 싣고 뜬 다음에 뜨고 나면 또 비행기에 항공모함에서 그득이득 뜨거든요. 네. 또 기름을 또 줍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우리는 그 대양 작전이 가능하지만은 네. 중국 항공모함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네. 빈센트 스튜어트 미국 국방정보부 국장이 네. 6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네. 중국의 항공모함은 그 미국 같은 대양 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 말이 유효하지만 당분간 한 1, 20년 동안의 이 얘기지 지금처럼 중국이 압도적인 예산을 국방비에 쏟는다면 자, 서북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항공모함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큰 틀 안에서 남북 관계가 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